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이 입국 제한 경고한 주한 중국 대사 싱하이밍은 이건 오만 불손, 정말 조선 총독인지가 않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저께 이제 싱하이밍이라는 주한 중국 대사가 아주 이례적으로 이 대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도 하고 이랬다는데, 이 사람 얘기는 뭐냐? 우리가 보기에는 문재인이 중국 눈치를 봐갖고 허베이성에서 오는 사람만 입국 금지를 했는데, 이것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전 세계가 다 중국 사람들에게 다 셧다운 치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허베이성에서 입국 금지? 이거는 정말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허베이성에서 사람들 나오지도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눈치를 봐갖고 이거를 그냥 입국 금지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것들도요, 아주 이렇게 다 검토 수준, 아주 웃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참 자존심도 상하고, 어떻게 국민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볼 수가 있느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싱하임이라는 이 중국 대사가 어저께 아주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러분 솔직히 가관도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아니, WHO에서도 괜찮다고 했는데 한국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그리고 내가 이렇게 볼 때 게브레수스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우한 폐렴 아주 미미하게 천천히 퍼진다고 했다. 근데 한국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리고 우리가 메르스 때 우리가 와주고 그랬는데 우리한테 이럴 수 있느냐? 이러면서 완전히 버릇 없게 아주 무례하게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뉴욕타임즈에 대해서도 이 게브레수스가 한마디로 중국의 백을 믿고서 백으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완전히 중국 쪽으로 WHO가 섰다. 그래서 WHO는 완전히 정치적인 기구가 됐다. 이렇게 맹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것 가운데서 참 기가 찬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뭐라고 했느냐? 허베이성에 대해서 입국 금지한 거, 또는 500만 달러 보내준 거,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내가 좀 이렇게 좀 평가는 하겠는데, 자기가 무슨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자기 밑에 있는 거고, 자기가 진짜 일본의 조선 총독부 못지않게 말하자면은, 중국판 조선 총독부, 총독처럼 이렇게 의시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신임장이라고 하는 아그레망을 문재인 대통령한테 말하자면은 주지도 못했어요. 받지도 못했어요. 아니, 이런 사람이 아직 자격이 없는데 이 중국 대사가 나서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500명이 죽고 확진자만 지금 10,000명이니 몇만 명이니 이러고 나오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는 계속 중국에 대해서 이 레벨을 올리고 있는데 이 사람 이러고 앉아 있는 겁니다. 저는 이게 다 문재인이 너무나 중국에 대한 저자세를 했기 때문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 감히 중국 대사가, 일개 대사가 우리나라의 정책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정말 요즘 젊은 친구들 말대로 일해라 절해라 합니까? 이거 절하라는 얘기죠. 너희들 납작 엎드려, 이런 얘기죠. 이거는 분명한 내정 간섭입니다. 그런데 해리스 대사가 지난번에 개별적인 관광에 있어서는 미국하고 상의를 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미국하고 한미 동맹, 즉 안보의 동맹을 맺고 있는, 즉 동반자인 겁니다. 그러면 북한 핵을 갖고 있는 김정은에게 개별 관광을 해갖고 캐시가 들어가게 한다는 거, 이거는 미국이 절대적으로 막는 건데 해리스 대사가 무슨 잘못된 말을 했습니까? 근데 그걸 갖고 해리스가 조선 총독이니 이 송영길이라고, 자기도 베트남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왔는지 그동안에 그걸 다 아는데, 이 송영길에 대해서 이 베트남 스캔들은 대단한 거고 팩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인천에서 당선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보기에는 새누리당에서 화력을 제대로 발사를 못한 거예요. 참 뭐라고 할까요? 뻔하게 그냥 앉은 자리에서 코베임을 당한 거죠. 진짜 답답합니다. 근데 이 해리스에 대해서는 그렇게 맹공을 퍼붓더니 자주 독립, 우리는 독립국가다 이러는 이 문재인 정권과 이 종북 좌파들은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주중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막 데모하고 시위하고 싱하이밍 화형식하고 이래야지 공평하고 이래야지 정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유 참. 자, 우한 1위님께서 중국 우한 폐렴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니아인이 해리스 대사는 똑똑이, 중국 싱하이밍은 인간이 참 좀 무식하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굉장히 무식합니다. 그 다음에 루키루님께서 60억은 왜 준대요? 500만 달러 줬죠. 그러면서 마스크 값도 두세 배 올랐죠. 마스크 살 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 좌파들이 또 대깨문과 문파들이 어떤 걸 퍼뜨리고 있냐면 마스크를 이제 보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에서도 모자란데 중국에 마스크를 보내냐? 이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거는 민간 단체에서 보낸 거다. 이러면서 이제 물타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민간 단체하고 정부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즉 정부가 다 보내준 거예요. 비행기에 실어서. 그리고 민간 단체라는 거는 일종의 이 좌파 단체, 그 다음에 이 친문 단체라고 봐도 틀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보내준 거예요. 근데 국민 감정이 막 들들들들 끓으니까 또 이 아주 뭐라고 할까요? 이 정말 이 머리 굴리는 거는요 아주 얍삽하게 이럴 데 없는 이 문재인 정권에서 일부러 낀 겁니다. 마치 백원우가 박형철을 말하자면은 하나의 이 중간 단계로 삼아갖고 그 보고서를 박형철한테 보내면서 다시 경찰한테 보내라 이러면서 희생양으로 삼은 것처럼 그 중간 단계로 말하자면은 이 민간단체를 낀 거예요. 그리고 그 민간단체는 한마디로 어용단체는 분명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민간단체에서 돈 모아서 마스크를 샀다? 그러면 그 민간단체에서 뭐 이 마스크 중국 사람들 마스크 사주게 우리 돈 좀 모읍시다 뭐 이런 거라도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졸지에 그 비싼 마스크 산 돈이 어디서 나갔겠습니까? 저는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말 국정감사 꼭 해봐야 될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 아무리 총선이 가깝게 왔더라도 따질 건 또 따지고 파헤칠 건 좀 파헤치고 얘기할 건 좀 얘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는 마스크가 없어서 난리인데 어떻게 중국에다가 이렇게 마스크를 실어 보낼 수가 있는가? 네? 한심하고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이 싱하이밍이라는 아주 오만불선한 중국 대사가 마치 지 나라의 일개 성이나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이 한국에 대해서요 아주 우습게 봅니다. 그래서 변경의 오랑캐 국가 정도로밖에 안 봅니다. 이거는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중화, 중국만이 중심이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었던 기간이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길었다. 하기는 중국이 이 세계를 제패했던 기간, 가장 훌륭한 문명을 갖고 있었던 기간은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아직도 옛날의 영화에 그냥 함몰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가 조공을 바치던 국가였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도 중국의 문화에 대해서 대단한 거 알고요. 또 이 중국이 갖고 있는 장점도 다 압니다. 근데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하면서 중국 진짜 많이 갔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박근혜 그 전 대표가 중국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또 본인이 중국도 뭐 EBS 라디오를 통해서 중국어를 배웠다고도 하고 그래서 중국에 많이 갔어요. 근데 제가 중국에는 이제 상무위원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한 부총리급 정도 되는 총리? 그렇죠. 부총리급쯤 되는 한 10명 정도의 그 8명에서 10명 정도의 상무위원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최고 권력자예요. 근데 당시에 당리취엔이라는 아주 그 노회하고 그 다음에 머리 잘 돌아가는 상무위원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 조호도에서 이제 우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박근혜
전 대표를 이 상무위원이 다루는 걸 보고 제가 뒤로 그냥 놀라 자빠졌습니다. 완전히 박근혜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 좋아하는 것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째, 퍼스트 레이드 시절에 참 훌륭했다.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가 이렇게 보면 문제가 뭐였느냐. 퍼스트 레이드로서 일했던 6년 동안이 자신이 말하자면 대통령으로서 일했던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퍼스트 레이드였던 거를 너무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참 저거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데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칭찬을 하더라고요. 뭐 의전을 잘했고 우아했고 그래서 저는 듣다가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러면서 나중엔 또 뭐냐면 품위가 있다. 그리고 역시 뭐 왕족의 기계와도 같다. 아니 공산주의자가 무슨 왕족의 기계를 이렇게 높이 찬양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중국 사람들의 그 노회함, 그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왜 진짜 손오공을 손바닥에서 노는 삼장법사처럼 아주 무섭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국인들에 대해서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모든 접대를 하고 이럴 때요, 굉장히 규모로서 사람들을 제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에 뭐 웬만한 이 뭐 후베이성 내지는 뭐 산둥성 이런 데도 제가 다 가봤는데 물론 거기에 성에 인구가 막 2천만 명 뭐 이렇게도 됩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긴 하지만 그런 데서 저희 국회의원들을 이제 초대하잖아요. 그럼 무슨 음식점에 룸이에요. 그럼 룸이 여러분 가보면 거의 운동장입니다. 거의 운동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룸의 한 10배쯤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방에서 딱 있으면서 우리 중국 사람 이 정도 보통이야. 이렇게 하면서 압도를 합니다. 규모의 경제로. 그러니까 장이모라는 그 영화 감독이 초기에 이 말하자면 좋은 작품들과 달리 후기 작품들을 보면 그냥 규모로 그냥 압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황후와 같은 그런 영화는 엑스트라로 말하자면은 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컴퓨터 그래픽이 아니라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중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곰곰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나라하고 제일 사이를 좋게 해야지 국익이겠는가? 저는 당연히 국민 여러분의 세비를 먹었기 때문에 그 고민을 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두 가지 결론입니다. 미국과 일본입니다. 미국은 왜 그러냐?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6.25 때 우리나라를 말하자면 구해준 나라입니다. 이거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과거에 우리에게 별로 해준 건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동북아와 전 세계에서 가장 비슷한 나라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첫째, 동북아에서 자유시장 경제.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미국과의 동맹국가.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가 잘 지내야지 우리의 국익인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싱하이밍이 일주일도 안 된 정말 아그레망도 받지 못한 피도 마르지 않은 이런 대사가 한국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뭐 허베이성 이거 입국 금지한 거 우리 사람 기분 나빠해 뭐 이러면서 했다는 것은 문재인 외교의 대중 외교의 총체적인 참담한 성적표인 겁니다.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한국이 어떤 나라하고 잘 지내야 할 것인가? 아마 그 답안지를 받았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이번에 싱하이밍의 공로라고 하면은 그걸로 볼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프리버드님, 그러게요. 레시드라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전승절에 선글라스 끼고 막루에 올라가 시진핑과 나란히 앉아있던 모습 아직도 기억납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요. 참 저건 잘못했다. 왜냐? 중공군이 우리나라를 쓸어가지고 인해 전술로 그 수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싸워준 나라는 미국인데 지금 미중 이 사이에서 전승절 퍼레이드에 선글라스 끼고 시진핑 옆에 있다? 이거는 엄청나게 배은만덕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정말 더 냉정해졌을 거고 그 위에 아주 한미 관계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저는 박근혜 전 대표가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황에서 큰 하나의 용단
그 척추 이거를 보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했던 겁니다. 아니 전승절 퍼레이드에 중국이 우리나라 사람을 그렇게 죽이고 김일성의 손을 잡고 한국을 몰려 들어왔는데 거기서 전승절 퍼레이드에 6.25의 최대의 희생자고 200만 명의 목숨을 중국이 뺏어갔는데 같이 선글라스 쓰고 시진핑하고 있다? 이거는 전 절대로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점은 여러분들도 아마 인정하시리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이 정권이 아예 내놓고 친중을 하고 미국을 못 알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이번에 이제 재선이 제가 보기에는 뭐 분명할 것 같은데 진짜 대미 외교를 이 문재인 정권이 얼마나 망칠 것인가. 그래서 저는 좀 국가 간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하고 무엇이 이 나라를 위한 길인가 무엇이 국익인가 좀 이걸 생각하는 머리도 좋고 책도 좀 많이 읽고 머리에 든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좀 정상적이고 보통 상식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꼭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강인한 사람이어야 되죠. 정교조, 민노초, 저 좌파들, 저 친문들, 달좀들, 백개모들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강인한 사람이 다음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